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에 치우친 공급 방식과 이 결을 같이 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 주도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한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께서 정부와 철학이 다르다. 서울시는 민간 주도로 갈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철학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대시민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국토부가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과 서울시 방안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주축이 되고 서울시는 최대한 행정적으로 돕는 것이 철학이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행정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서울시의 철학이라면 이번 정부 정책은 공공이 뭐든지 다 주도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 제가 얘기한 거와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공공에서 한다는 얘기는 이 시행사업의 주체 자체가 민간에게 키를 넘겨주지 않겠다. 조합사업이야말로 순수한 민간사업으로 조합원 개개인의 이득과 그리고 공공에다가는 공급이라고 하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행사업을 LH 같은 공공에서 주도하겠다고 선언한 게 바로 9월 7일 발표된 공급대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 주도가 속도가 오히려 더 더딜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다. 제가 얘기한 거랑 동의를 하죠. 그래서 공급이라고 하는 사이드는 최소 10년 대계입니다. 10년 대계.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중에 지금 계획대로 입주까지 완료한 단지 단 한 개도 없고요. 가장 빠른 계양 신도시의 A2나 A3 블럭이 이제서야 10층 넘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정도 추세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10년을 앞서 보면서 이런 공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5년짜리 정부에서 사실은 공공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주도가 오히려 더 더딜 수 있다는 것을 이분께서는 2000년 초반에 이미 겪어보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정부가 직접 하면 속도가 더 날 것 같지만 사실 여태까지 우리의 경험 시행착오를 겪은 거를 쭉 한번 회고를 해보면 속도가 더 더뎠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번 정책에서 공공주도로 하겠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제가 지난 정부에 발표된 도심 내 공급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도심 내 유휴부지 노후시설들을 활용한다는 얘기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똑같은 얘기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노후 공공청사라던가 아니면 구치소 부지라던가 이런 부지들을 재건축하거나 다시 지을 때 여기다가 공공 형태의 저소득자나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웬만하면 임대 형태의 그리고 분양을 하더라도 공공에서 진행하는 형태 분양 거기다가 또 무슨 얘기까지 다시 나오냐면 토지 임대부 분양 얘기 다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절대 빨리 못 갑니다. 왜 빨리 못 가냐면 이 부지들에다가 원래 뭘 약속하면서 구청장하고 시장 됐냐면 여기다 공원 짓겠다고 다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임대주택 짓겠다 그러면 그 어떤 주민이 여기에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더 더딜 수밖에 없는 형태의 공급 전략일 수밖에 없고요. 또 이 토지 임대부 주택도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언제 했었던 공급 전략이냐면 1970년대, 60년대 최초 아파트, 시민 아파트 지을 때 했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 아파트 지을 때 서울시 시유지 부지 그대로 분양 안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만 분양하고 토지 임대한 형태로 끌고 가다가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촌동 시범 중산 아파트처럼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재건축 못하고 있는 아파트 왜 그러냐? 토지 임대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값 주고서 그냥 공공 분양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민간에 맡기던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전략이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투명성 확보가 안 된다. 소수에게만 이 기회가 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깔끔하고 투명한 정부에서 모든 걸 손아귀에 쥐고서 이걸 다 이끌고 나가겠다. 저는 5년짜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예 우리나라의 이 근간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깔끔할 수밖에 없지만 자꾸만 이제 공급, LH에서 다 담당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도심의 정비사업 활성화는 하겠는데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다른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화끈한 인센티브 지원책이라던가 아니면 기부 체납을 어떤 식으로 줄여주겠다거나에 대한 얘기는 반발이 클 수가 있고 또 혜택을 몰아준다라는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치는 전부 다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지금 이미 있는 신통기획에서 빠르게 인허가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들만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공급대책 사실은 알맹이가 많이 빠졌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인드도 저랑 비슷하게 이 정책을 평가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느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오 시장께서 한 2년 동안에 계속 이 정비사업 아카데미 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양 사동, 여기는 이제 신통 재개발이죠. 그리고 목동 6단지 재건축이죠. 문정동 미리네집, 그리고 현조동 모아타운, 백사마을 같은 다양한 형태의 조합사업지들을 돌면서 계속해서 이 정비사업에 대한 인지 자체를 주민들에게 계속 인식을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랑구 면목 7구역, 노후구역 밀집하고 보행환경 열악해 재개발이 시급했던 지역인데 작년 1월에 신통기획을 통해 구역 지정된 이후에 이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통계치로 봤을 때 신통기획으로 재개발 지정되더라도 구역 지정부터 조합인가까지 가장 빠르게 간 구역 제가 살펴본 거에는 1년 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빠른 데가 있었더라고요. 면목 7구역이 무려 8개월 만에 조합 설립인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던 신통기획만의 장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신통기획 처음에 주민 제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초기 동의율 50%에서 맥스 75%, 이 75%가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인데 이 50%를 넘기면 서울시 구로 각 구로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구는 이반권자입니다. 그래서 30일 정도 검토를 거쳐서 서울시로 이관이 되게 되는데 서울시가 바로 지정권자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될 때까지 50% 이상의 동의를 거둔 게 이렇게 지정되고 난 다음에 원래는 어땠었냐? 다시 한번 추진이라는 단계를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가 새로 출범이 되고 이 추진위 동의서를 다시 걷고 또 이 추진위가 하는 게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을 걷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 설립 동의율은 몇 프로냐? 대지 면적의 50%와 전체 머릿수의 75%의 동의를 별도로 거둬야 됐어요. 근데 신통기획의 장점, 미리 거뒀던 주민 위반 동의율 50%가 전부 다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로 간주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간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무려 8개월 만에 구역 지정부터 조합 인가까지 완료한 구역이 생겼더라. 그러면 이런 식의 신통기획이 조합 설립 인가까지만 가게 되더라도 사실은 더 이상 빠꾸하기 힘들거든요. 박원순 전 시장처럼 일몰제 칼같이 적용해가지고 칼같이 직권 말소하지 않는 이상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면 엔간하면 끝까지 가는 사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제가 봤을 땐 이게 사전 청약 아니냐 이거예요. 사전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를 이미 청약이 당첨됐다라고 믿게 하면서 뒤로 딜레이를 시키는 건데 조합 설립 인가 받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나가서 사업 인가 관처까지 받은 재개발 사업 입주권을 가진 분들이 무리하게 이 시장에 내 집 마련을 위해 뛰어들겠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 청약 같은 효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는 신통기획 같은 사업장들 계속해서 지정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 10년간 침체됐었던 재개발 재건축을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도입으로 정상화, 현재까지 무려 321군데에 호수로 따지면 24만 5천호 가구에 가까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신통이 153군데 21만 호, 모아주택이 168군데 약 3만 5천호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의 이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인허가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면서 종전에 평균 11년 이상 걸렸던 사업을 9년 이내로 단축을 한다. 사실은 11년이 아니라 15년 이상 걸렸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9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얘기는 지금 신도시 짓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비사업 해가지고 준공까지 들어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019년도에 지정된 3기 신도시 언제 입주 예정이냐? 지금이 벌써 2025년도 하반기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2026년도부터 입주고요. 이 신도시들은요, 정비 기반 시설 제로입니다. 계양 신도시도 가보면 주변에 다 논밭에 펜스 쳐져 있는데 아파트 2개 단지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 갖춰지려면 앞으로 또 10년인데 2030년대 중반이 사실상의 주택 공급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업장들은 주변에 정비 기반 시설, 심지어 지하철역까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주택 공급을 하니까 이것만큼 빠르게 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어딨냐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제도가 계속해서 변화를 해왔냐? 불과 3년 동안에 바뀐 이 정비사업 개선 정책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1종 일반 주거지역 여태까지는 2종 7층 건너뛰고요. 2종 일반까지 건너뛰려면 최소 기부 체납 15%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한 방에 건너뛰면서 10% 정도로 끝냅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사업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사실상 3종화 시킨다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노후도를 거의 안 본다. 20년 기준 50%라고 하는 노후도는 사실상 택지 지구에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사업장들 2, 3종을 준주거 용적률의 무려 500%까지. 이건 이번 97 대책에도 포함이 됐던 내용이고요. 또 노특법 같은 경우는 심지어 법적 상한에 무려 150%까지도 줍니다. 중공업 지역들 여태까지 아파트 지으면 맥스가 400%까지 이미 지을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지을 때 250밖에 못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일괄 400%로 전부 다 올려줬고요. 또 노선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뒤편에 있는 가로 구역들을 전체를 다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서 도시 정비형 재개발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별표 쳐야 돼요. 이건 역시도 이제 강남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강남형 도시 정비형 재개발, 서울 플랜에서는 제외시켰던 동남권에 대해서도 이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겠다. 그러면 주복이라던가 오피를 포함한 형태의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업장들이 전부 다 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개선책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또 무슨 일이 기대가 되냐면 이제 신규 구역 지정은 많이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24만 5천호 가구에 달하는 공급 기반이 마련이 된 상태니까 이제는 본궤도로 나아갈 때예요. 그래서 뭐가 본궤도로 나아가냐? 구역 지정되고 대상지 선정되고 후보지 선정된 데들이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적절한 건축계획과 사업 인가까지의 과정을 다 거치게 돼서 사업 인가를 받게 되고 관처받아가지고 이주철거 착공해가지고 입주까지 하게 되는 거. 이거 서울시장 짧은 임기 내에 전부 다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오 시장이 지방선거 때 연임을 하시게 된다면 본인께서 홍보했었던 이 수많은 공급에 대한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내년 선거에 이겨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서울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급 부족하다는 이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의를 한다. 이 공급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대계인데 이미 방향성이 수도권은 글러먹었다. 수도권은 전부 다 LH에서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민간 형태의 조합 사업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진행 가능한 민간 주도 사업, 오로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신통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여기다가 플러스 일부 상권 없는 지역들의 역세권 재개발들 포커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 중에서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오시장이 연임 못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노후도 기준이 60%를 넘어간, 이 60%는 30년 기준에서 60%가 넘어갔어야 되고요. 개발 압력이 거세려면 당연히 상급지여야겠죠. 상급지. 그러면 상급지의 기준은 뭐냐? 주변 집값 아파트들이 최소 지금 기준에서는 20억대는 넘어가야 돼요. 84 기준에서 20억대가 넘어가야 되고요.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용산권 아니면 강남권이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용산권에 있는 이제 30년 기준 넘어간 노후 재개발 구역들 거의 대부분 다 구역 지정까지 완료가 됐고요. 신통 기획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토어제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불붙을 수가 있는 데가 저는 강남권 재개발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 오 시장께서 연임을 하게 되더라도 폭등을 할 거고요. 연임을 못해도 30년 노후도가 60%를 넘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재개발에 대한 열풍이 다시 한번 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지역들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무주택자가 1주택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면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에 무주택 자녀분들에 대해서 세대 분리하는 투자, 자, 지금은 해야만 하는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에 안 하면 다시는 이 지역에는 접근을 못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거의 100%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적절한 이 투자 지역, 그리고 가장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물건까지 소개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강의 혹은 상담 채널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좋은 물건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물건 추천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